네, 안녕하세요. 헥사곤 파트너스의 김영근입니다.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. 4월 강의는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복잡하죠. 복잡해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보고서 다 받아보셨을 텐데 쓰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예, 전반적으로 좀 너무 이게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요. 그래서 이번 달 강의는 일단은 이 기상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.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는 여전히 구름인 상태죠. 예, 구름인 상태고 투자 매력도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높긴 하지만 도찐개찐이죠. 이게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미국 증시가 투자 매력도는 제일 낮은 것 같아요. 지금 10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이유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비싸요.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비싸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조정을 했다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비싼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모멘텀, 그러니까는 기업 실적이라든가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점 이렇게 이제 꺾여서 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실적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도 이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고,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,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투자 매력도가 좀 낮고,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, 근데 한국 시장은 미국보다는 조금 투자 매력도가 좀 높긴 하죠. 요거는 조금 저평가돼 있어서 그래요. 미국보다는 저평가돼 있어서 그런데 여전히 모멘텀도 안 좋고 기업 실적도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국채는 저희가 이제 계속 여기 100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장기 국채는 많이 올라가고 있죠.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4.2%, 3%에서 지금 거의 3.2%대까지 떨어졌으니까 1%포인트가 떨어진 거잖아요. 그거는 굉장히 커요. 장기 국채로 보면 가격 기준으로 보면 한 2, 30% 오른 거거든요, 가격이. 그 정도면 증시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게 저희가 투자 매력도가 50까지 떨어져 있잖아요.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3%대 초반의 어떤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그 금리에서는 여전히 이제 해가 떠 있고 좋은 시장이지만 새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투자 매력도라는 거죠.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국채와 함께 추천드렸던 게 금이잖아요. 골드. 골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2,000불이 넘었고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골드도 이제 장기 국채하고 골드는 원래 따라가는 건데 저희도 골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은 이제 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증시는 2023년 올해 조금 지켜봐야 된다. 아직까지는 바닥을 칠 수도 있고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올해 2023년에 하반기가 굉장히 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주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조금 뭔가 확실해졌을 때 주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아요. 좀 늦더라도. 그다음에 에너지 쪽은 계속 이제 좀 안 좋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투자 매력도가 이제 50을 다시 넘어가면 이제 투자할만 한데 아직까지는 좀 낮잖아요. 계속 떨어지고 있고.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 투기 세력들이 있어요. 그쪽 수급을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움직이면 좀 갈만한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경기도 나쁘고 다음 사이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올해 어쨌든 블랙스완은 요게 좀 될 수도 있다. 저희가 어쨌든 올해는 유가는 좀 투자보다는 지켜봐야 되는 변수. 만약에 유가가 움직이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이쪽에서는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달러는 계속 매력적이고요. 저희가 달러 계속 좋게 보는 이유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하다가 멈추고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어차피 달러는 위기 상황이 오면 더 강해져요. 그래서 달러는 지금은 좀 달러 강세 초입보다는 후반기이긴 하지만 막판 달러 강세가 되게 무섭거든요. 올 가을 정도에 오지 않을까? 왜냐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올 하반기에 좀 빠지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도 좀 위기에 빠지는 게 올 하반기, 내년 상반기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달러를 좀 좋게 보는 게 맞다.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
이번 달 이제 이슈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번 달 이슈는 뭐 지난달 가장 큰 이슈가 뭐였죠? 뱅크데믹이었죠. 뱅크데믹. 미국의 그 SVB라는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은행들, 여러 은행들 좀 문제가 생겼고 유럽까지 번져가지고 뭐 CS라든가 나중에 이제 도이치방크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여튼 좀 크게 확산이 됐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사라졌죠. 근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. 이게 위험은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제 요거를 좀 봐야 된다. 원인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슈를 만들어 갖고 왔고요. 그 뱅크런 요번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? 가장 큰 원인.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의 지역의 중소 지역은행들이 막 그렇게 연쇄적으로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올까요? 제일 큰 원인은 그 금리가 사상 유례 없이 빨리 올라서 그래요. 그러니까 연준이 2020년에 팬데믹 시기에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이 어느 정도냐면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많아요.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. 그리고 2022년에 금리를 올리는데 이것도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0에서 5%까지로 올려버렸잖아요. 1년 사이에. 그러니까 코인, 주식, 채권, 부동산 할 거 없이 모든 자산은 다 떠오른 거예요. 이 유동성 때문에. 이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려버리니까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. 약한 데부터 터지는 거죠.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미국의 안에, 금융 시스템 안에 굉장히 많은 부실이 지금 생겨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면 결국은 금리를 다시 제로로 낮추지 않는 이상 이 손실들은 쌓여 있는 거거든요. 쌓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씩 터질 거란 말이죠. 앞으로 아마 지금은 일단 봉합을 해놨지만 정부가 하반기에 아마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이게 SVB보다는 좀 더 큰 은행들 그리고 또 많은 은행들이 또 파산을 좀 하지 않을까. 하반기에 다시 좀 이런 은행들 뱅크런 사태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정부는 미국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는 일단 돈이 없어요. 사실은 뭐 연준은 돈이 있지만 법적으로 묶여 있는 거고 미국의 재정 쪽에서는 지금 재정이 국가부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다 구제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. 지금 초반이니까 구제를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막 바박 터지면 아마 다 구제는 못할 거예요. 그래서 그때가 이제 더 문제죠. 지금은 이제 이게 하나의 전조현상이고 나중에 한 올해 여름 지나서 아마 또 터질 텐데 왜냐하면 원인이 안 사라지고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이런 게 되게 나빠지거든요. 그래서 그 아마 하반기에 또 2차 충격이 올 텐데 그때는 좀 충격이 좀 크지 않을까 1차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좀 오늘은 좀 줄여서 빨리 끝내긴 했는데 어쨌든 봄에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벚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꽃구경 못 갈 텐데 5월 달이잖아요. 이제 이번 달 지나면 5월 달이니까 5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